시공적산 온라인 강의 5주차 3차 시입니다. 방향전환입니다. 이제 조금 지겨워질 거예요. 많이 지겹죠. 동영상 잘 봤나요? 이렇게 계속 좀 넣어 보려고요. 그럼 조금 여러분들도 지겨운 것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동영상 강의를 만들려고 또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제 적산 기준 자료 계속 설명드릴게요. 벽돌 쌓기 기준량입니다. 이게 아마 조적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아래표가 바로 정량을 표시한 것으로 벽돌 할증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 갖다가 1000개를 하게 되면은 붉은 벽돌은 3% 정도, 그러니까 1030매가 필요한 거고, 시멘트 벽돌은 5%가 부족한, 5%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0매가 필요한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 실제로 벽돌 공사하다 보면은 이제 깨지거나 혹시라도 이제 마구리 절단, 이렇게 절단을 많이 하잖아요. 이오토막, 반오토막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미터 제곱당의 AP를 보시면은 그래도 0.5B는 90mm, 그 다음에 1.0B는 190mm, 그 다음에 1.5B는 290mm, 그 다음에 2.0B는 390mm, 이런 식으로 해서 벽 두께가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되는데 이제 이걸 사용할 때 보시면 표준형, 기존형은 잊으세요. 기존형은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마 이건 절대 시험에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0.5 때는 75매가 필요한 거고, 1.6 때는 149매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223매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시공할 때는 바로 활중이 붙는다는 거예요. 3%, 5% 이런 식으로 붙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해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겁니다. 물론 요새는 인텔에서 벽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굉장히 중요한 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꼭 외우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치수들, 미터 제곱 이런 것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러니까 1미터, 1미터 바이 미터 제곱에 75매가 들어가고 149매가 들어가고 223매가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정미수량, 설계수량인 거고 여기서 실제로 시공할 때는 3%, 5%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공사를 잘하면 남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우리가 2.5B까지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현실에서는 3.0B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2.0B 정도가 아마 한계일 건데 그래도 여기 지수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만약 제가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은 이런 경우도 좀 적어 놓을 거예요. 0.5B 때 설계 수량에서 표준형이 몇 매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럼 문제 풀 때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줄눈의 너비도 있죠. 그 줄눈 너비가 기본적으로 1cm 10mm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넓게 만들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적을 쌀 때는 사실 좀 그 돌을 갖다가 흑선을 대충 떠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누르거든요. 물론 딱 1cm가 되지는 않는데 보통 우리가 붉은 벽돌 같은 경우는 되게 가지런하게 쌓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그거는 좀 신경을 쓰지만은 보통 시멘트 벽돌은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미장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충 떠서 이렇게 해도 숙련된 벽돌공이면은 1cm 정도의 그런 간격을 갖춘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벽돌 쌓기 기준입니다. 이걸 갖다가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치수들을 적어도
0.5B, 1.5B 요 정도는 좀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내 건축 산업 기사라든지 실내 건축 기사를 볼 때 이건 어쩔 수 없이 할 것입니다. 정말 싫은데 외워야 합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 어폐가 있어요. 모르타르랑 시멘트 모래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죠. 사실은 시멘트 모래를 섞어야지 모르타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 보면 모르타르 구하고 시멘트 모래 구하라고 하죠. 이건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 여기도 기준이 또 여러분이 더 주의하게 봐야 할 게 요거는 1000매당이에요. 이게 활동률이랑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 풀 때 보실 텐데 이 1000매당을 그러니까 실소유량의 1000매당으로 나누는 것이냐 아니면은 설계 수량으로 나누는 것에 따라 달라요. 근데 벽돌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벽돌은 이렇게 외수는 실제로 소유 수량이에요. 그런데 모르타르 구하고 시멘트 구할 때는 정미 수량으로 해야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에 시멘트를 더 싼다고 해서 그게 더 늘어나진 않는 거거든요. 1000매 중에서 30매 늘어났다고 그게 이 몰타나 이런 것들의 그 크기가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나중에 문제 풀 때 정말 골치 아프고 헷갈릴 거예요. 요거는 미터 세제곱입니다. 미터 세제곱은 1미터, 1미터, 1미터가 되는 요거죠. 요 면적이 미터 세제곱입니다. 요게 물이 가득 차면 딱 1톤이에요. 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0.25m 세제곱이 필요한 거죠. 0.5B 벽 두께 때는 그리고 벽 두께가 1.0m 때 0.33이 필요한 거고 1.5B 때 0.35가 필요한 거고 2.0B 때 0.36가 필요합니다. 사실 보면은 큰 차이가 없죠. 여기서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확 달라졌다가 그 다음에 시멘트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27.5kg이에요. 헷갈리겠죠. 168.3kg이고 118.5kg입니다. 183.6kg이고 그 다음에 모래 0.2kg 세제곱 그 다음에 모래 또 0.363m 세제곱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시멘트 모래가 섞였는데 왜 최적이 더 적어지냐고요. 모래가 0.75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잖아요. 그쵸? 왜 그런 건지 헷갈리시죠? 그런데 이게 모래라는 것도 사실 조그만 알 공극이 있고 시멘트는 그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모래가 섞이면서 이거를 더 공간을 압축해서 부피가 줄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벽돌공 인부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치수들 다 있는데 요 치수까지는 아마 실내 건축 기사나 실내 산업 기사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 두셔야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에는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적산인 거고 여기 금액이 포함되면 바로 견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콘크리트 블록 쌓기 여기서도 장량은 있으세요. 뭐 안 쓰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비하형 그거 기준에서 이렇게 190, 190, 390 요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치자면은 여기에 폭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폭만. 나머지 거는 똑같이 여기가 390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190이 가는 거예요. 이 폭만 100이 되고 1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벽체가 되었을 때 1m 바이 안에 1m 바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결국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치수를 항상 유지하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콘크리트 블록은 또 활중률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것도 활중률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래도 벽돌은 중간에 자르면은, 그러니까 평면을 볼게요. 이거 위에서 바라보는 걸 볼게요. 콘크리트 블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잘못해서 자르면은 정말 못 쓰게 돼요. 못 쓰게 된다고요. 그런데 벽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자르든 뭐 이렇게 자르든 간에 별 상관이 없지만은 콘크리트 블록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잘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남았다고 쳐요. 여기 남았다고 치는데 이거 갖다가 이제 다른 데 붙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안에는 만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를 박아서 그 벽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철근이랑. 그러면은 요 안에 다 철근이 안 들어가는 수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은 활중률을 포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사용했을 때 이제 벽돌이랑 다른 거 분명히 명심하고 계셔야 해요. 그러니까 벽돌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요. 벽돌이랑 콘크리트 블록 같이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적산하실 때 되게 유심히 바라보셔야지 요거 잠깐만이라도 놓치면 그때부터 문제가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번 강조하지만 적산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단위 잘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아시겠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면, 벽돌 양면 치장 쌓기 및 치장 출입입니다. 요거는 좀 오해가 있는데 시멘트 벽돌에서 벽돌 양면 치장 쌓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앞에 사진을 전에 보여드렸죠. 시멘트 벽돌은 치장할 수 있는 벽이 아니에요. 그냥 칸막이 벽의 내부죠. 그러니까 미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장을 하고 그 위에다 페인트를 하든지 벽지를 바르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실제로 벽돌 자체로는 그걸로 마감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점토 벽돌이라고 되어 있죠. 점토 벽돌은 바로 붉은 벽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붉은 벽돌 자체는 치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걸 치중해서 더 뭐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거 자체로 마감이 되게 하기 때문에 양면 치장이 들어가는 거고 앞뒤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장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 벽돌은 애초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보면 기준도 0.5B, 1.0B, 1.5B가 되고 요거는 1000m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5B를 쓸 때 1000매, 1.0B를 쓸 때 1000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치장 벽돌공이 0.5B 1000매 때는 2.9인이 필요하고 여기는 2.5인이 필요하고 여기 1.9인이 필요한 거죠. 이게 왜 그러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이 인풋 숫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면적이 아니라 1000m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0.5B를 쌓게 되면은 얇잖아요. 얇으니까 1000m를 쌓아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 여기 2.0B를 쓰게 되면은 결국 이걸 두 배를 치는 거잖아요. 1000메가. 그러니까 요거 같은 면적을 쓰려면 사실 2000메가 필요한 거예요. 면적이 반으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면적이 반으로 이 부분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실제로 1000메가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위로 갈수록 더 인부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헷갈리죠? 줄눈공 숫자도 더 위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0m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면은 시멘트도 결과적으로
2.4, 2.94 아주 완만하게 늘어요. 왜냐하면은 결과도 들어가는 시메트리 양은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 붙이니까 그거의 양은 비슷한데 다만 다른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인분이나 이런 숫자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적산 연습 문제에서 요런 방향식으로 나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려도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접근한 방식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해요. 어쩌면은 저는 이 시공적사는 내가 밖에 그냥 이렇게 칠판에 내놓고 사실 그 PPT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거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더 아마 강의에 집중하기 좋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물론 전도 많이 부족하지만 코로나 사태 경험에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강의로 시공 적산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바랍니다. 콘크리트 양면 블록, 양면 치장 탁기, 치장 줄눈에 대한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이즈가 있죠? 다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블록에 대해서 요 사이즈에 대해서 썼을 때 수량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있죠. 근데 역시 콘크리트 블록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을까? 호텔에서는 아직도 칸막이 벽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결국 190mm 주면은 두께가 두꺼우니까 방음 효과가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두꺼우면 그만큼 방음 효과가 있어요. 얇으면 얇은 만큼 암만 무슨 재료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못 잡는 소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글쎄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네요. 이제부터 적산 연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까다로워하고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죠. 아마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많이 쥐어짜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를 볼게요. 표준형 시멘트 벽돌 1.0비 두께로 총 벽길이 50m, 높이 3m인 벽지를 쌓을 시 시멘트 벽돌의 소량과 사춘 모르타르 양을 구하시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 모르타르는 것은 이 시멘트 모르타르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벽돌을 쌓을 때 그 몰타르가 들어가서 바로 시멘트를 갖다가 굳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은 앞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앞에 대한 내용을 보시죠. 일단은 1.0B가 여기 있죠. 1.0B가 149매가 들어갑니다. 표준형 시멘트 벽돌이라고 했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50m, 30m에 대한 벽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곱하시면은 50 곱하기 3을 곱하시고 149를 구하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춘 모르타르 그 기준 여기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준형 잊어라. 기준형 X입니다. 그 다음에 1.0B가 있죠. 여기 사춘 모르타르가 얼마가 있죠? 0.33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짜증을 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해요. 자, 여기도 보면 또 1000매장이라고 돼 있죠. 아, 이게 여러 가지로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 50에 30, 149에서 22,350매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소요 수량이라고 했어요. 이건 정미 수량이 아니죠. 정미 수량이 아니고 이건 정미 수량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활증률을 곱해야 해요.
표준형 시멘트 벽돌의 활동률이 얼마라고 했죠? 5%입니다. 그러면은 22,350매에서 요걸 곱해줘야 해요. 그러면은 23,468매가 되죠. 여기서 또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 짜증내겠죠. 왜? 이게 1000매당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걸 갖다가 그냥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뭘 해야 한다? 1000을 나눠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이 숫자를 넣는 것이냐 이 숫자를 넣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헷갈리죠. 그런데 보시면은 4,000몰타는 아까 전에 여기 보면 0.33이 나오죠. 요거까지 이해가 가시겠죠? 여기 넣어야 하는 숫자는 정미수량을 넣어야 해요. 진짜 짜증나죠? 예. 저도 이게 문제를 내면서 짜증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겠는데 요런 치수들을 미리 써놔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미터 세제곱이에요. 미터 세제곱 이런 것들 써놔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여기도 미터 세제곱을 꼭 써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할증 이런 게 써야지 나중에 검산할 때 안 헷갈려요. 여러분들 검산도 해야 하잖아요. 문제를 받으면은 검산할 때 안 헷갈리면은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다 써놓고 살펴봐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미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2,350을 갖다가 1,000원을 나오면은 22.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은 7.38m 세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5몰타르의 양입니다. 내가 밉죠? 예, 여러분들 마음 이해해요. 저도 이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제가 미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는 과제로 받으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8주차 중간고사는 온라인 강의 대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로 과제를 제출한 거로 대체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낼까, 과제를 어떻게 낼까 지금 골똘히 생각 중인데 결국 여러분들한테 종합 적사 문제를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면을 주고 그걸 구하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의논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해요. 친구들은 과연 맞을까? 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랬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서 잘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고 지금 서서히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를 낼지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적산 문제. 요건 좀 문제를 바꿨어요. 벽 길이 50m, 3m인 벽체를 0.5mm 쌓았을 때 요건 표준형 붉은 벽돌에 자재 소요령과 쌓기용 모르타르 이거 사寸모르타르랑 똑같아요. 자,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미터 세제곱이란 것들 갖다가 잘 보시고 요 미터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m, 30m, 0.5m 이런 것들 갖다 여러분들이 잘 하는데 여기서 또 몇 가지 주의할 내용들이 있죠. 다시 환기를 해봅시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0.5m 때 표준형만 신경 써요. 75매예요. 그렇죠. 75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쌓기형 모르타르, 쌓기형 모르타르 보십시다. 보시면 여기 또 역시 표준형 0.5B 때 0.25죠. 이것도 1000매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터 제곱이에요. 머리 돌겠죠. 저도 짜증나요. 저도 이걸 갖다가 사실은 시공적산을 갖다가 처음에 이 학교에 산중교수로 왔을 때 1년 가르치다가 한 5년 쉬다가 작년부터 시공적산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오래되니까 저도 이제 문제 푸는 거 이런 것들 또 다시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는 것도 정말 장난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실내 건축 산업 계산은. 그런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조금만 이제 주의만 하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것도 봅시다. 결국 50에서 3m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150m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미터 제곱이라는 거고, 여기 75매. 저 같은 경우 풀 때 이렇게 해요. 요거 미터 곱하면 미터 제곱이죠. 미터 제곱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걸 갖다가 매당 이렇게 미터 제곱해서 이렇게 슬러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곱하면은 당연히 미터 제곱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11,250배가 나오는 겁니다. 11,125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붉은 벽돌은 뭐가 다르다? 시멘트 벽돌이랑 바로 활중률이 다르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해요. 활중률 얼마죠? 3%입니다. 그래서 3% 곱하면은 11,588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쌓기형 모르타를 산출하시오라고 문제를 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1000매당 0.5B죠. 0.5B일 때는 0.25가 되는 거니까 이거 갖다가 정미수량을 넣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은 결과적으로 2.81m 세제곱이에요. 미터 세제곱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중간고사는 못 보게 됐으니까 뭐 과제를 내든 어떻게 되든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종합 적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내드릴 거예요. 싫겠죠? 근데 그리고 또 문제를 좀 변형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벽 길이 50m, 3m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대로 적산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변형해서 치수를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내볼 거예요. 근데 그 점은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은 방소공사를 갖다가 이 평면을 보고 짜와라? 짜올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내용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에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때는 감해 볼게요. 어찌됐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셨죠? 여기 문제가 여기부터 더 골치 아파질 거예요. 그러니까 적산 1에서 소요되는 시멘트의 포대수를 구하고 모래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벽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벽돌은 이제 1000매당을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얼마만큼 시멘트 포대 여기는 40kg가 지정해 줬죠. 그거에 대한 모래양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또 표를 보자면은 이게 있습니다. 보면은 1.0B 때 몰타는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시멘트는 168.3kg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래는 0.36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0.33을 이렇게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매당을 또 계산해야죠. 근데 이제 시멘트 계산이 여러분들 요건 좀 경험해 보지 못한 건데 적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좀 봐야 해요. 예,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아까 전 이야기했었죠? 1000매당 들어가는 거예요. 168.3kg, 모래 3.63 미터 제곱입니다. 미터 제곱이요. 자, 아까 전 뭘로 구하라고 했죠? 뭘로 구할까요? 예, 정미수량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보면은 여기 보면 정미수량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죠? 보면은 2.235 1000매죠. 그러니까 22,350매가 들어가는데 이걸 1000매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고 이렇게 1000매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8.3kg를 구하면은 3,761.505kg이 나오고 모래는 역시 2.2535 해서 0.363을 곱해서 요거는 소수점이 더 있어요. 소수점이 있는데 보통 소수 2단위라고 하거든요. 소수 2단위로 끊어서 보기 때문에 소수 2단위로 해서 보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죠. 이제 여기 보면은 시멘트 포대를 갖다 40kg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포대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봉지를 한 번 뜯으면 여러분 반품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과자를 딱 뜯었는데 나 중간에 하나만 먹었으니까 나머지 반품할 수 없죠. 그냥 다 먹거나 이걸 안 먹으면 버려야 하는 거죠.
시멘트 포대도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시멘트 포대는 한 번 뜯으면은 40kg에서 500g만 써도 그거는 결과적으로 못 써요. 그걸 다 쓰거나 아니면 버려야 해요. 그리고 또 시멘트는 뜯는 순간, 물론 오래 놔두면 시멘트는 굳어지긴 하지만은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시멘트의 그 접착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500g을 쓰다고 해도 한 포대가 되는 거죠. 반올림의 개념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3761.505를 갖다가 40%로 나눴을 때 94.04포가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 0.4포잖아요. 40kg 0.4포면 진짜 작은 건데 결국 필요한 거예요. 94포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95포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내게 되면은 여태껏 여러분 선배들 보면은 94.04까지 내놓고 그냥 이걸 갖다가 0.4를 빼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 95포라고 적는 친구도 생각보다 많지 못해요. 물론 여기까지 하면 클리어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가 몰타를 따로 이렇게 치수를 낼 필요도 없고 사실 시멘트 모래만 있으면 몰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문제를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정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사실 건축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아직도 실내 건축에서 이걸 사용하나? 이런 의구심도 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건축은 사실 경량 철거, 스터드 작업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터드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사실 있어요. 그 석고보드 장수 셀 때. 그래서 시공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도 알고 그래야지만 적산할 수 있어서 시공젖산이 붙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또 적산 일을 가지고 조금 더 문제를 심화가지고 넘어갈 텐데 문제는 이제 인건비 합계예요. 어, 이제 인건비 합계는 사실 이건 견적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시험을 웬만하면 견적 부분을 안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내건축 산업기사에서 실기에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심정에선 거의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다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금액은 시기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 들고 올해가 들고 내년이 틀릴 거고 사실 1, 4분기, 2, 4분기, 4, 3분기도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이 금액은 맞출 수가 없어요. 즉 이거를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 문제를 내더라도 노임 단가는 다 기재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노임 단가 이전에 기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치수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일단은 자료를 갖다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1.0B였죠? 1.0B일 때 벽돌공은 바로 1.8인이 필요합니다. 1000매당이에요. 그 다음에 인부도 0.9인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만들었을 때 이 몰타르 비빈공에 대한 자료는 제가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몰타르 비빈공은 여기 문제에서 0.332라고 있거든요. 그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1.0B 뭐 그렇게 해서 다른 문제로 내지는 않을 텐데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습으로 풀어드리긴 하지만은 이걸 시험 문제로 낼까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없어요. 솔직히 이건 시험 문제 내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내건축 산업기사, 실내건축 기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예비 차원에서 풀어보는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부탁해 드려요. 그럼 보시면은 다시 문제를 들어가서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매당이에요. 1.8인, 보통부 0.9인, 비빈공 0.33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000매는 1.0B 때 아까 저 계산했었죠? 그게
바로 보시면은 정미수량으로 계산해야 해요. 소요수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미수량 계산했을 때는 조적공도 참 여기에서 빠져져 있죠. 조적공이 바로 벽돌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벽돌공이 바로 조적공이라는 거죠. 조적공이 2.35 1000m에 1.8인이라는 거죠. 1000m 1.8인이고 이것도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원인을 곱하면은 352만 4,670.991원이 나오는데 0.991원은 없죠. 예. 1원 이하의 돈이 없잖아요. 1원 이하의 돈이 있나요? 1원 이하의 돈은 없으니까 이거는 0.1이 나와도 무조건 1원 올려야 해요. 돈은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포대수랑 비슷한 거예요. 돈은 소수점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인부 역시 25.35매에서 0.9인 1000매에서 57,820원 하면은 100만 110만 6천 116만 3,049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빈공 이것도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42만 6,451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모두 더해주면은 바로 여기에 인건비 합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1원 올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모두 토탈해서 511만 4,171원이 나오는 겁니다. 50m 곱하기 3m의 벽돌을 쌓을 때 들어가는 인건비가 이 정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많이 들어가죠. 하루 8시간씩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을 들어가려면은 저 정도의 금액의 사람들이 필요한다는 거죠. 이게 1.8일이니까 1000매당이니까 2만 보통 여기 20배 그러니까 40명 가까이 들어야지만 이게 하루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식의 공사들이 건식 공사들이 더 유의한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습식보다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좀 문제를 환기해 볼게요. 만일 벽돌 단가로 계산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보통 인부나 몰타르는 다들 정미수량 했잖아요. 적산 2일 예전을 들어서 이걸 갖다가 벽돌 한 매 구입 단가가 250원이라면은 붉은 벽돌의 전체 자재비는 보시면은 이제 또 보실게요. 여기 보면 붉은 벽돌 기준에 0.5비였죠. 75매입니다. 근데 이제 75면 정미수량이에요. 1m 제곱당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뭘 곱한다? 붉은 벽돌 활중률을 곱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걸 곱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곱하시면은 그 11,588매가 되고 여기서 다시 250원을 곱하면은 289만 7천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벽돌의 자재비인 거죠. 이럴 땐 또 활증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애초에 이 문제들은 풀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좀 심화 과정 넘어갑니다. 레스토랑 한가운데에 붉은 벽돌 0.5비로 양면 치장 찾기를 하고자 해요. 그때 벽 길이가 10m, 높이가 2.5m일 때 붉은 벽돌의 자재 소요량과 이거는 요 내용에서 벌써 정미수량이 아니란 말이 딱 나오죠. 시멘트량, 포대수와 모래량을 산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는 보통 40kg 기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이상 무거우면 사람이 못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40kg가 그나마 들 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예요. 물론 80kg도 있고 100kg도 있을 수 그렇긴 하지만은 실제로 40kg도 옮기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준표를 보죠. 뭐 0.5비니까 요게 붉은 벽돌에 0.5비가 얼마나 돼 있죠? 0.5이 75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잊지 말할 거 뭐 활증률 3%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에 대한 소요량에 관계되는 건데 시멘트량 포대수는 또 다른 거죠. 그것도 다른 문제 적산 2나 이런 데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양면 치장 쌓기, 치장 줄눈에 대한 시멘트예요. 요거는 또 다 들었죠. 이 점토 벽돌이 바로 그 양면 치장 벽돌, 그러니까 붉은 벽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점토로 만드는 거니까 시멘트 벽돌이 아니죠. 그럼 0.5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럼 매당 들어가죠. 매당.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멘트가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여기는 또 1000매당이라는 것도 있죠. 1000매당에서 보면은 그 204.02kg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0매를 할 때 양면 치장을 할 때 들어가는 거가 필요한 거죠. 모래는 0.3296 미터 세제곱 필요한 거예요. 옆에 건 단가니까 알 필요 없는 거고 금액도 알 필요 없어요. 이제 문제는 1.0배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복잡하죠? 정말로 여러분들 짜증날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고 그렇긴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은 도면으로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미워하겠죠. 어, 그래도 어떡해요. 이해 좀 부탁해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쌓기 수량을 정미 면적을 구해봐야죠. 10m, 2.5m고 75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1875메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만 소요량이에요. 소요량은 뭘 곱한다? 활중률을 곱하고 붉은 벽돌은 3%죠. 이제 계산하는 것도 좀 세련되게 여러분들이 뭐 5% 3% 하면은 모수가 1일 때 거기에 0.3을 더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가끔 실수하는데 이런 거 갖다가 계산할 때 1875매를 더하고 그 다음에 0.03을 곱해가지고 그냥 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산기를 그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낼 땐 계산기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계산기 그렇게 쓰게 됐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활중 곱하면은 1931메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문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시멘트량과 모래량은 뭘 기준하는 거죠? 1875매를 기준하나요? 1931매를 기준하나요? 당연히 1875매를 기준해야죠. 이건 1000매당 거는 아까 전에 여기 나왔죠? 그다음 모래량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여기는 정미수량으로 계산한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미수량을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걸 1000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1.875가 되죠. 여기서 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식에 이렇게 넣어놔요. 1000매라고. 1000매당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깎는 거죠. 이래야지 검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두 382.54kg고 요걸 40% 나누면은 9.56이 됩니다. 물론 이건 반올림에도 10%예요. 근데 반올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되면 무조건 10%라고 생각하면 돼요. 9.1이든 9.01이든 간에. 모래는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857호매에서 이렇게 해서 1000매에서 소수점 둔화에 사실 끊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 단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소수점 이게 이렇게 0.000까지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0.6m 제곱이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보통 시험에서 소수의 이분위, 그러니까 소수의 이분위는 무슨 말이냐면 소수를 갖다가 이 두 개까지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수하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수는 이분위를 한다고 해서 애초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여기를 자르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수의 이분이라면은 1.875가 아니라 1.9가 되거든요. 왜냐면 소수이는 이렇게 올라오라는 반올림이 돼요. 그러면 0.33가 되고 그러면은 애초에 이 답이 약간씩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 끝치수가 바뀐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답은 어떻게 된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유의하셔야 해요. 골치 아프죠?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도 한번 풀어보죠. 콘크리트 블록 6인치 블록 기본형
양면 시장으로 높이 10m, 3m 쓸 때 블록 매수하고 시멘트 포대수와 모래량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멘트 블록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뭐가 굳이 넣을 필요 없다? 뭐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기억이 나나요? 활정 넣을 필요 없어요. 시멘트 블록은 기본형은 활정률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 계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시멘트 블록은 6인치든 4인치든 8인치든 간에 뭐가 두께만 달라지지 시멘트 벽돌 사이즈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면 치장을 뭘 하든 어떻게든 간에 블록 매수는 모두 미터 제곱당 13매가 들어가는 걸 기억하세요. 보시면 다시 표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13매예요. 6인치는 두께만 150mm인 거죠. 요거의 전체 높이랑 그 다음에 그 길이 요건 똑같은 거예요. 폭만 150mm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활동률 4% 포함됐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양면 지정 쌓기 여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150에 대한 기준들이 있죠. 시멘트 여기 있습니다. 6.6601이 그 다음에 모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활동률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매수 구해서 곱하고 하면 되죠. 미터 제곱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미터 제곱이에요. 돌아버리겠죠? 어떤 건 1000m 제곱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 실내건축 산업기사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사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바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관연도 문제에 대해서 꼭 풀어봐야 해요. 근데 이제 관연도 문제는 올해가 2020년이죠. 2019년도 문제는 안 나와요. 당연하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니까 작년에 문제 올해 또 내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2019년 시험이면은 2018년도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물론 2019년 문제를 안 풀어보는 건 아니에요. 풀어봐야 하긴 하는데 적어도 2019년 문제를 갖다가 그 비슷하게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 심리예요.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보시면은 이게 작년 거 또 내면 왠지 찝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그거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에 나왔던 그 예상 문제들을 다 그 문제 출제 그 연구소에서 준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뺀대요. 그래서 바로 작년의 문제는 거의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문제 풀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블록 구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13매라는 거 무조건 이렇게 미터 제곱된 13매 잊지 마시고 10 곱하기 3 곱하시면 되죠. 그 13매면 390매가 나옵니다. 클리어하죠. 그 다음에 시멘트 포대수 여기 보면은 6.0012kg, 모래는 0.014m 세제곱입니다. 그냥 곱하면 되죠. 그쵸? 미터 제곱당이니까 이건 매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 말했죠. 10에 30m 곱하는 걸 넣으시면 돼요. 헷갈리시죠?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도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도 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또 미터 제곱을 곱해요. 그러면은 198.036kg가 나오죠. 이거는 무조건 40% 나누면 4.95 나오든 4.1이 나오든 5%가 됩니다. 그런데 모래는 다르죠. 30m 제곱이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헷갈리지 않게 문제 풀 때 미터 세제곱이랑 미터 제곱 이런 걸 다 해놔요. 그래야지만 안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은 소수 이분위 하면 0.34m 세제곱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조산 온라인 5주차 강의 초적공사 3차시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다른 사진, 자료사진, 그러니까 조적공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졸리는 목소리로 동영상 강의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가끔이라도 여러분들 좀 환기시킬 수 있게 이런 동영상 자료, 그러니까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서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진 자료를 넣은 거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흥미를 이끌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좀 8주차까지 늘어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지루함이나 이런 걸 참을 수 있게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라인 강의도 이렇게 해피엔드로 끝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고생들 했어요.